맨날 나를 쪼고 뭐 밤에 전화하고 나 샤워하는데 쳐다보고 막 뭐 왜 그랬냐고. 자,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자, 제가 쿠팡 플레이에서 재밌는 영화를 봤어요. 나이브스 아웃이라고. 자, 이게 추리물입니다. 누가 나오냐? 그 제임스 본드 있죠? 제임스 본드의 다니엘 크레이그랑 나오고 그 마블의 캡틴 아메리카 이름 모르겠는데 걔가 나와요. 여튼 나이브스 아웃. 무슨 뜻이냐? 상황이 아주 잘못되게 하다. 누군가를 아주 갈구다, 모함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자, 영화 시작이 어떻게 되냐? 유명한 추리소설 작가, 600억대 자산, 대저택, 엄청난 부동산 갑부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할런이라는 할아버지거든요. 이 사람이 그 엄청난 추리소설 작가인데 셜록 홈즈의 환생이래. 그 정도로 엄청난 거야. 근데 이 할아버지가 이제 85세 생일을 맞아서 가족들을 불러가지고 파티를 하고 있어요. 자, 첫째 딸이 있어. 첫 딸, 큰 딸이 이제 사위랑 왔는데 그 아들도 있어. 그 아들이 캡틴 아메리카요. 랜섬인데 그냥 캡틴 아메리카로 부를게요. 둘째 아들은 죽고 이제 둘째 아들의 와이프죠. 와이프와 이제 딸이 있죠. 그러니까 손녀지, 손녀. 그리고 셋째 아들 있어. 여기 책을 출판해주는 출판사를 그 운영하고 있는 셋째 아들이거든요. 얘랑 와이프랑 그 DC하는 아들 있어요. 막 커뮤니티하고 막 있잖아. 막 정책을 보고 이런 아들 있단 말이야. 요런 가족이 있어요. 그리고 이 할아버지를 간호하는 그 마르타라고 있어요. 그 불법 이민자 출신 어머니의 딸이거든요. 얘가 이제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해. 이 사람이 이제 주인공이란 말이야, 이 영화에. 마르타. 그리고 이제 이 할아버지의 치매 걸린 그 어머니가 있어요. 아주 오래 사신 거야. 100살 넘었어. 치매 걸리신 거지. 그리고 이제 오랜 시간 그 집을 케어하던 가정부가 있어. 자, 사건의 인물들이 이 정도로 있어요. 자, 근데 막 즐겁게 가족끼리 막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하면서 막 술도 한잔 하는 거야. 근데 이제 막 가정부가 주인님 간식 드실 시간이에요 이러면서 간식을 두고 이제 올라가는 거야, 서재로. 할아버지가 소파에 누워 있는 채로 목에 베어서 죽어 있는 거야. 이제 깍 이러면서 이제 사건이 터진 거죠. 경찰들이 이제 그 가족들을 하나하나 신문을 해요. 그날 뭐 했냐, 뭐 누구랑 있었냐, 뭐 할아버지랑 어떤 관계냐, 무슨 뭐 다른 뭐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냐 이런 거 막 캐물어. 근데 저 뒤에 이제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동전을 탁탁 튀기면서 막 아니 꽂게 보고 있는 거야, 조용하게. 제임스 본드예요. 이제 블랑인데 그냥 본드라고 부를게. 제임스 본드가 입에 더 붙어. 근데 이제 마르타를 이제 신문하게 돼요, 마지막으로. 마르타가 말했죠. 그 이 영화의 주인공인데 그 간병인이라고. 소년대 간병인이란 말이야. 마르타에게는 특이한 병이 있어. 거짓말을 하면 구토를 하는 어떤 병이 있단 말이야. 거짓말을 하면 막 두드러기 올라오고 막 토하는 거야. 요즘 정치인들한테 필요한 병이죠. 다 쓸어버려야 된다. 뭐 그런 말이에요. 이 마르타는 이 할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야. 자기는 그 할런 할아버지와 오모월드는 그런 하루 일과가 있다. 매일매일 뒀다 이거야. 오목을 두고 마지막에 이제 주무시기 전에 그 진통제를 투여하고 의약품 모르핀을 살짝 투여를 했대. 항상 그렇게 루틴이었다는 거야, 그게. 근데 이제 자기 이제 그러고 나왔대, 그 방을. 마르타가 거짓말을 못 하잖아. 그래서 이제 이 제임스 본드가 일일이 캐물어요. 그래서 얘기를 듣는단 말이야. 첫 번째 딸의 남편은, 그러니까 사위죠, 할아버지의 사위는 젊은 여자랑 불륜 관계가 있었던 거야. 근데 이거를 이제 할아버지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 내가 이 사실을 딸에게 알리겠다. 넌 이제 이혼이다. 뭐 이런 거야. 그래서 막 그 막대한 장인어른의 재산도 다 어떻게 보면 자기 거가 될 수 있는데 막 안 된다고 막 싸웠다는 거야. 그 생일날 당일에. 둘이 서재에서 얘기하면서. 그 둘째 딸도 그 할아버지를 찾아가가지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데 막 골프 어디 뭐 끊어야 되고 막 여행 어디 가야 되고. 손녀딸, 그러니까 그 둘째 딸의 딸이죠. 딸의 학비 뭐 이빠이 돼야 되고 돈 달라고 막 계속 돈 무새인 거야, 돈 무새. 이제 그런 딸한테 지원을 끊겠다 이제.
네가 돈을 벌어서 스스로 한번 살아봐라 이런 식으로 지금 끄겠다는 거야. 그걸로 막 싸웠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셋째 아들도 이제 친작을 앞두고 있는데 이거를 다른 출판사랑 계약을 하겠다 이거야. 왜냐하면은 셋째 아들이 자기한테만 받아먹어서 사업을 키웠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내가 없이도 네가 한번 사업을 키워봐라 이런 취지로 자기가 다른 출판사랑 계약을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야. 셋째 아들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막, 막 싸운 거야 또 자기 아버지랑. 그리고 이제 또 아까 그 첫째 딸과 그 사위 있죠? 그 아들 그 캡틴 아메리카가 할아버지랑 떠먹은 얘기를 해요. 뭐 싸우 고성이 막 오가는데 그거를 그 DC 하던 걔가 몰래 들은 거야. 그걸 지나가다가. 그래서 이 모든 사실들을 그 마르타와의 얘기에서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제 모두가 살인 용의점이 있잖아. 이제 이 형사는 그러니까 이 본드는 자살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야. 뭔가 누군가의 살해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사건이 일어나고 다음날 바로 자기한테 어떤 편지가 갔는데 착수금이 들었던 봉투 같다. 그러면서 이제 그 베스트셀러 할런의 이제 사망 소식과 이 사건의 배우를 좀 밝혀달라고 신혼불상의 이제 이름으로 보낸 거죠. 누군지는 밝히지 않았고 그 자기는 이제 그 돈 봉투를 받고 왔다 이거야. 그러면서 자살이라면은 이렇게까지 할 리가 없다. 누군지 밝히지도 않고. 하지만 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자신을 고용을 했고 이 사건의 진상을 밝혀달라 했기 때문에 자기가 왔다 이거야. 근데 이제 거짓말을 못하는 마르타와 같이 사건을 막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봅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였던 거야. 이제 마르타가 막 떨리잖아. 그 유명한 탐정인 제임스 본드가 와가지고 막 자기를 터니까 그날 밤 회상하는 거죠. 사건이 있던 날,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죽던 날에 간병인 마르타는 이제 할아버지랑 오목을 들려고 방에 올라가서 약봉지 들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마르타 왔니 이러면서 막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야. 오목을 두면서 막 자식 키워도 뭐 다 필요 없다느니 뭐 전부 다 돈돈돈거리고 있고 진정으로 자기를 이 패밀리에 대한 어떤 애정이나 이런 게 있는 가족이 없단 얘기야. 그래서 이제 너무 속상해 보이시는 그 할아버지한테 그 이 착한 마르타가 그럽니다. 어깨도 주물러주고 마사지도 해주면서 약을 투여를 해줘요. 근데 투여를 하는데 너무 정신이 없는 거야. 자기도 술 한잔 했단 말이야. 그 생일 파티 때. 그래서 이제 보니까 진통제를 이빠이 넣고 그 모르핀을 이만큼 넣어야 되는데 모르핀을 이만큼 넣은 거야. 진통제를 이만큼 넣고 죽거든요. 죽는단 말이야. 자기가 그 사실을 깨달은 거야. 아이고 할아버지 어떡해요? 이대로라면 10분 뒤면 할아버지 돌아가신다고.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라. 이 해독제가 있다고 이제 막 뒤지는 거야. 뒤지는데 해독제가 안 보여.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아이고 막 이래. 그래 오케이 이렇게 된 거 뒤틀려버려 우리 가족들도 바로잡을 겸 내가 뭔가 이미 준비를 해둔 게 있다고 그 일을 오늘 실행할 때가 왔다면서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대로 하라 이거야 그 마르타에게. 감옥에 가는 걸 원치 않는다. 너는 유일하게 나를 케어해주고 진심으로 나를 가족처럼 생각해준 손녀 같은 사람이라고 가족보다 더 아낀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대로 하래. 그래서 마르타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할아버지가 시킨 대로 합니다. 그 할아버지가 시킨 내용이 뭐냐? 막 어그로 끌면서 일부러 눈에 띄게 나가라 이거야. 가족들이 다 볼 수 있게끔 네가 나가는 것을. 그 다음에 그 차를 끌고 나가가지고 그 대저택 앞에 있는 CCTV를 피해가지고 뒷문으로 들어와라. 뒷문에 차를 대고 그 샛길 있거든요. 거기로 들어오면은 저택 뒤편에 그 넝쿨이 이렇게 막 올라가 있어. 그 창틀이 있는데 창틀을 밟고 올라오면은 그 3층 그 서재로 올라올 수가 있다 이거야. 그 서재 뒤편에는 비밀의 창문이 있었거든요. 밖에서 볼 땐 창문인데 안에서 보면 그냥 어떤 액자에 가려져 있어.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이 몇 명 없대. 그런 다음에 자기 옷을 입고 자기 가운 있거든요. 그걸 입고 가족들이 그 자정 넘어가면 밖에서 담배를 피우니까 본인인 척 그러니까 할아버지인 척 그 위장을 해서 가족들 눈에 일부러 띄워라. 그래서 내 사망 시간에 알리바이를 네가 만들어라. 그렇게 하면 너는 무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고 이제 다시 그 계단으로 내려가서 집으로 가라 이거야. 마르타가 막
막 시키니까 막 울면서 막 짐 챙기고 있는데 할아버지 저 정말 가요 이러면서 딱 돌아보는데 할아버지가 소파에 누워있어. 그러면서 마르타야 그동안 고맙다. 정말 내가 시킨 대로 해야 돼. 너가 살아야 돼 이러면서 자기가 목을 그어요. 할아버지가. 그래서 마르타가 막 울음을 딱 참고 할아버지 시킨 대로 막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가족들 이목 끌면서 막 나가가지고 막 안 하고 시간이 벌써 다 됐네 이러면서 지하철 끊기겠다 이러면서 막 나가가지고 막 뒤로 돌아서 그 넝쿨 타고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할머니를 만난 거예요. 그 치매 걸린 할머니. 그러니까 이제 그 할아버지 엄마죠. 근데 이렇게 딱 봐. 그 마르타를. 그래서 마르타가 막 시급합니다. 어떻게 이러는데 그 할머니가 그래. 아이고 우리 캡티나 벌써 갔다 왔니? 뭐 이런 소리 하는 거야. 응? 이제 마르타가 한숨을 쉽니다. 아이고 할머니가 지금 정신이 없구나 이러면서 이제 할아버지가 시킨 대로 이제 런클 타고 올라가가지고 응? 막 그 시킨 대로 합니다. 이제 그러고 이제 다음날 경찰이 와가서 조사를 한 거야. 이 사건의 진상이 이렇죠. 응? 약을 잘못 맞아가지고 마르타가 다 뒤집어 쓰게 생겼으니까 이 마르타가 깜빵에 가는 걸 원치 않으니 이 할아버지가 어차피 얼마 안 남은 목숨 가족들의 버릇도 고칠 겸 마르타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한 거야. 그러고 이제 추도식 날에 그 유언장이 발표가 됩니다. 그 변호인이 와가지고 사전에 이 어르신이 남기신 유언장이다 이러면서 딱 깝니다. 가족들이 다 보고 있어. 가족들이 막 서로 막 집은 자기 거래. 그 많은 부동산이랑 발표합니다. 내 앞으로 되어 있는 모든 유형, 무형 자산은 마르타에게 상속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 거야. 유서 내용에. 가족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야, 마르타, 네가 시켰지. 네가 할아버지 어떻게 꼬신 거지. 이 여우 같은 년 막 이러면서 막 갈구는 거야. 네가 죽인 거 아니냐고. 협박했었다든지 이런 식의 형태의 유산 상속은 무효라는 거야. 그래서 막 몰아갑니다. 이 마르타가 죽였다고 막 몰아가. 그래서 막 이제 집 밖으로 나와요, 마르타가. 집 밖으로 나와가지고 막 가려고 하는데 캡틴 아메리카가 자기 차를 타래. 빨리 나가자고. 얘가 좀 양아치기가 있단 말이야. 가족들이랑 사이가 안 좋아. 맨날 사고치고 막 비싼 차 몰고 다니고 쇼리들 핫걸들 태워가지고 막 클럽 가고 이런 애야. 캡틴 아메리카 차에 탑니다. 막 이제 둘이 이제 밥을 먹어. 국밥을 막 먹는단 말이야. 이제 마르타가 이제 깍두기 국물 싹 태우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캡틴 아메리카가 이 국밥 그릇을 싹 빼는 거야. 뚝배기를. 깍두기 국물 말려고 그러는데 왜 그래? 이러니까 캡틴 아메리카가 사실대로 얘기해보래. 이 마라타가 거짓말을 못하잖아. 거짓말을 하면 구토를 한단 말이야. 막 토를 내. 근데 마침 이제 국밥도 먹었겠다. 막 올라올라 그러래. 거짓말 하려고 하니까 막 올라올라 그래. 근데 이 양아치 캡틴 아메리카는 가족들을 싫어하니 왠지 자기 편이 되어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사실대로 토를 합니다. 근데 정말 내가 돈을 받을 줄 몰랐다. 유산 내용은 자기도 몰랐다 이거야. 마르타도. 자기도 이제 벙찌는 거야 지금. 캡틴 아메리카가 그래. 다만 내 몫의 일부만 유산을 좀 남겨달라. 그럼 나는 아무 탈도 없이 그냥 이 비밀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딜을 하는 거지. 근데 이제 그 한편 그 시간에 본드는 뭐하냐? 이제 할머니만 남은 거죠. 이제 할머니한테 물어봐. 할머니, 그날 뭐 보신 거 없습니까? 제가 볼 때 할머니만은 진실을 알고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살살 달래면서 물어봅니다. 할머니가 뭔가 결심한 듯이 이렇게 뭔가 그래 뭐 이래. 이제 마르타가 이제 식사를 끝내고 딱 집으로 들어왔는데 집에 어떤 편지가 와 있어. 이제 편지를 까보니까 어떤 혈액 검사서야. 그 돌아가신 할런의 사망 원인이 모르핀 과다 투여라고 이제 결과가 나온 거야. 근데 그 위에 검사지 위에 I know what you did. 네가 한 짓이 난 알고 있다. 적혀 있는 거야. 막 쫄립니다. 그 편지에 적혀 있는 약속의 장소로 가기로 해요. 가니까 깜깜한 세탁소 방이야. 그리고 누가 이렇게 앉아 있어. 가까이 가가지고 막 후레쉬 딱 켜고 보니까 그 가정부가 앉아 있는 거야. 근데 그 상태가 좀 이상해. 막 벌벌벌 떨고 있어. 보니까 모르핀을 맞고 거의 가기 직전인 거야. 이 가정부도 죽고 이 속박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자기가 119에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해가지고 구급차가 이 가정부를 호송해 가요. 데려간단 말이야. 제임스 본드가 이 소식을 듣고 달려옵니다. 이제 더 이상 못 하겠는 거야, 이 마르타가.
그래서 이제 제임스 본드에게 모든 사실을 다 토로를 합니다. 그렇게 시킨 대로 했다 나는. 하지만 내가 유산을 노린 게 진짜 아니다. 난 유산의 내용에 대한 걸 몰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제 그 이 제임스 본드가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사건의 진상을 파악했대 거야. 그 할머니가 모든 사실을 다 얘기해줬대. 그날 본 거를. 아, 그래요? 이러면서 막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이래. 그래서 이제 그 제임스 본드 얘기합니다.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모든 사실을 토로하고 그 죄값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마르타가 아이고 그래 알겠습니다. 그것이 돌아가신 할아버지에 대한 최소한 예의라고. 그리고 이제 그 대저택에 가족들을 다 모아두고 마르타가 이제 얘기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드릴 말씀이 있다고. 저는 이라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막 제임스 본드가 막 끼어들어가가지고 당신들은 쓰레기라고. 당신들은 말로만 이 불쌍한 마르타를 막 가족처럼 생각한다고 했지만은 하는 행동 보면은 거의 하대하는 거랑 다름없었다고. 이 사건의 결말이 어떻게 되든 간에 이 유산에 관한 문제는 내가 경찰과 어떤 법원에 강력하게 자기가 증인으로서 서가지고 마르타가 반드시 유산을 받게끔 하겠다 이러고 이 다리를 파해버려요. 응? 다 가래 갑자기. 가족들이 뭐야? 바쁜 시간 내서 불렀는데 뭐야 마르타 제가 뭐 사실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어? 막 이래. 근데 이제 마르타가 본드한테 물어봅니다. 왜 그러세요? 나 사실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왜 내 말을 끊냐 이거야. 본드가 갑자기 서재로 좀 가자. 뒷방으로 따라오라 이거야. 따라갔다? 따라갔는데 본드가 경찰 이래. 경찰이 그 캡틴 아메리카 있죠? 걔를 딱 데리고 옵니다. 응? 제임스 본드가 얘기합니다. 내 할아버지 이름을 걸고 이 진실을 밝히겠다. 막 김전일 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갑자기. 소년탐정 김전일 알죠? 그 살인마. 아니, 걔처럼 얘기를 하는 거야 갑자기. 사실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이 캡틴 아메리카가 얘가 있었다고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마르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캡틴 아메리카 놀라요? 뭔 소리야? 내가 왜 범인이야? 이러는 거야. 그 사건의 당일날 밤에 너는 할아버지랑 이빠이 싸웠다고. 너는 할아버지랑 대차게 싸웠다 이거야. 그래 아메리카가 인정합니다. 뭐 내가 그날 할아버지랑 고생이 오고 왔던 건 사실이다. 근데 그게 어떻게 증거가 될 수 있냐? 난 죄가 없다 이거야. 대저택을 나오면서 CCTV를 비켜가가지고 그 뒷문 디저택으로 올라갔다 이거야. 그 마르타가 갔던 그 길 있죠? 그쪽으로 똑같이 간 거야. 이 얘도 막 넝굴 타고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그 창밖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이 캡틴 아메리카를 본 거야. 왜 그 마르타가 그 벽 올라가려고 할 때 할머니를 만났잖아. 근데 그 할머니가 치매 걸렸었는데 이런 얘기를 했잖아. 아이고 캡틴 아메리카야 뭐 벌써 갔다 오니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 그 캡틴 아메리카가 먼저 그 자리에 왔다 갔다 이거죠. 이제 할머니가 이 본드한테 그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캡틴 아메리카가 막 넝굴 타고 올라가가지고 막 그 방에 들어가서 서재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방에 약을 미리 바꿨다. 이 모든 거를 마르타에게 뒤집어쓰기 위해서. 할아버지가 진통제랑 모르핀을 복용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둘이 라벨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뭐 할아버지를 사망케 이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꾸몄던 거죠. 그렇게 나왔던 거야. 그렇게 뒷길을 똑같이. 근데 이제 그때 그거를 이제 가정부가 알게 된 거죠. 그 약 바꿔치기 하는 거를 가정부가 본 거야. 그래서 가정부의 친척 중에 혈액 검사하는 그 연구원이 있던 거지. 근데 걔한테 그 할아버지의 그 샘플을 보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 진짜 모르핀을 이빨 땡겨 넣어가지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야. 이제 이 사실을 캡틴 아메리카한테 편지를 보낸 거지. 그 마르타한테 온 편지 있죠. 네가 한 짓을 난 알고 있다. 그게 사실은 가정부가 캡틴 아메리카한테 보냈던 건데 캡틴 아메리카가 그 편지를 받고 가정부란 것을 직감을 하게 되고 이 편지를 마르타에게 보낸 다음에 자기가 가정부를 불러가지고 모르핀 이빨에 넣은 다음에 그 세탁실에 박아둔 거죠. 이제 그거를 이제 마르타가 본 거야. 그래서 이제 모든 정황들이 마르타를 가리키고 있었지만은 그 이면에는 캡틴 아메리카가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갑자기 막 마르타에게 전화입니다. 전화가 가지고 받으니까 병원이래. 가정부가 살아있다 이거야. 가정부 언니가 살아있다고요? 아 잘됐네요. 막 이러는 거야 마르타가. 그래서 마르타가 딱 돌면서 얘기합니다. 제임스 본드한테 저기 가정부 언니가 살아있대요. 막 이러는 거야. 캡틴 아메리카가 그럽니다. 에이 쌍! 다 조졌다고. 그날 밤에
유산 관련 얘기를 하다가 내 이 모든 재산들을 싸가지 없는 가족들이 아니라 저 불쌍한 마르타에게 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자기를 진정으로 챙겨주고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해주는 사람은 피부친 너희들이 아니라 저 밖에서 들어온 간병인인 마르타가 유일하다 이거야. 그래서 그 캡틴 아메리카가 빡쳐가지고 이 사건을 벌인 거죠. 응? 자기도 유산을 받아 먹으려고. 그래, 내가 했다. 내가 할아버지 약을 바꿔 쳐가지고 막 할아버지 막 어떻게 막 하고 어쩔 거야, 어쩔 거야 이러면서 막 할아버지 그 추리 소설 작가잖아요. 그 장식품 중에 칼이 있는 거야. 그걸 딱 꺼내가지고 마르타 널 담그고 나도 죽겠다 이러면서 막 나 찌르고 막 돌려. 자, 순대 꼬이는 맛이 어때? 너만 없으면 돼. 너 없어지고 나도 죽겠다 이러는 거야. 그런데 마르타가 안 죽었어. 보니 이 칼이 장식용 칼이라서 날이 들어가는 거야. 갑자기 마르타가 구토를 해요. 뭐 이러는 거야. 캡틴 아메리카가 그 구토를 맞아. 막 어제 먹었던 국밥도 막 올라오고 막 여기 막 콩나물이랑 막 묻는 거야 막 깍두기랑 뭐야 구토를 왜 해? 이러는 거야. 사실 거짓말했다고 가정부원이 돌아가셨다고 이러는 거야. 캡틴 아메리카 이런 날 속여 막 이래 이러니까 그 제임스 본드가 오케이 거기까지 모든 게 끝났다고 이 상황들을 다 경찰들이 녹화하고 있었다고 너는 끝났다 이거야 D&D D&D래 D&D 마블이나 계속 할 걸 이러면서 잡혀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마르타가 본드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요. 형사님 감사합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다. 왜 이 사건 조사하실 때 처음부터 나한테 달라붙어가지고 왜 나를 쪼고 뭐 밤에 전화하고 나 샤워하는데 쳐다보고 막 뭐 왜 그랬냐고 왜 내가 범인인 것을 처음부터 의심하고 있었던 것처럼 왜 그랬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제임스 본드가 얘기합니다. 네 신발을 봐라 이러니까 걔가 신발을 딱 봐요. 자기 신발을 보니까 조만한 핏방울이 튀어 있는 거야. 아주 미세하게 조만한 거. 제임스 본드 그걸 봤대. 딱 처음 봤을 때부터 캡틴 아메리카는 막 다시 깜빵에서 윈터 솔저 만나나? 하여튼 뭐 그런 거예요. 이 추리물, 스릴러 이게 참 재밌어요. 이 영화 쿠팡 플레이 딱 떠가지고 한번 봤는데 아니 생각보다 재밌는 거야. 나이브스 아웃이라길래 왜 누가 칼을 뽑나? 아니면 또는 뭐 누가 뭐 억울하게 누명을 썼나? 뭐 이런 건 줄 알았어. 영화 재밌는 거야. 이 셜록 홈즈에서 많이 따온 것 같아요. 원래는 다른 거 봤었거든요. 앞으로도 영화나 어떤 만화나 애니 이런 거를 잘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단 말이야.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봐요.